연제초의 멸망. 이번 시간에는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멸망 및 선비족과 망진자호와 만리장성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초나라의 멸망. 초나라의 선조는 전욱 고향으로 고씨의 손주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서 위의 기문에서 두건을 젖혀 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유러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 하고 그 오래토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낙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불이었고 이 낙양의 성인 낙성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멸망.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한양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 한라산, 금강산의 접경지역인 봉상이 한양 장안이며 그곳의 중심이 구중궁궐에 터인 화양이었습니다. 목은시고의 연산가를 인용합니다.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연산입니다. 서쪽에서 산이 와서 화계를 의지하여 화의를 진압해서 한 도회를 이루었네. 서경작기 1절을 인용합니다. 종남산에 있는 나무 중에 100척이나 높이 곱게 뻗어 있으나 격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 장안 사람들은 이를 단청나무라고도 하고 화계나무라고도 한다. 연산가의 화계와 종남산 화계수의 화계는 동일한 지역으로 연산이 있었던 연산이 장안에 있었던 곳으로 한양과 장안은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무성한 오동이 산 남쪽에 가득 자라니 봉황이 날아와서 날개를 치며 우는구나. 털옷은 점점 드물어지고 비단을 중시하며 우유를 숭상하나 생선에도 겸하여 먹네. 여기에 봉회는 봉상과 통하는 어구입니다. 날개치는 회나 날아오르는 상이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연산이 바로 봉상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상에 오동나무가 가득 우거져 있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지명이 봉상이 되었던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봉상이 고지대라서 털옷을 입는 유목지대로서 우유를 식사의 기본으로 하는 지역인데 생선회도 즐기고 비단옷을 입는 안온한 귀족 문명의 도입과 그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때로는 비와 천둥을 겸하여 용문산 남쪽에 급한 여우를 만들어 내니 용문산이란 여주에 있었던 산으로 이곳이 소주의 마지막 왕인 주유왕의 여산 봉화의 무대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연산 기슭의 먼지를 몽땅 쓸어 제거하여 중원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맑힌 줄을. 이곳 연산가의 무대 중원이 바로 왕부의 중심 중국이었습니다. 푸른 연꽃 봉우린 여전히 씻은 듯 깨끗하니 산 아래 행인들은 공연히 한번 개탄하지만 푸른 연꽃 봉우리는 바로 금수산인 금강산 정상의 모란꽃 모양을 금부용이라고 했습니다. 제나라의 멸망. 제나라가 있었던 곳은 한라산의 동부지역으로 금강산의 오나라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진나라가 황제국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육국이 모두 진나라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비족.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랑캐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역사를 대할 때 얼마든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랑캐는 현재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이전의 패망 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전 패망한 왕조는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들이 사용했던 왕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이름으로 이들을 지칭 또는 조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모든 제후국들을 멸하고 제후 제도를 폐지하고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이때 이전 주나라의 제후국들의 후손들이 이 진나라의 군현제를 반대하면서 결집한 곳이 북흉노였습니다. 이들 북흉노가 한나라 시대 유럽으로 이동한 흉노이며 이들이 건국한 나라가 바로
켈트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원에 계속 잔류한 세력들이 선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랑캐의 존재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망진자호와 만리장성.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기원전 215년의 어느 날 인간의 기륭하복에 대한 예언서 한 권이 진시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안에 쓰여있는 글은 망진자호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것이다. 진시황제의 안색이 차디차게 변하면서 즉시 흉노족을 공격하라는 것과 만리장성의 건축에 착수하라는 특명이 대장군 목념에게 하달된다. 그러나 앞불사 망진자호의 호는 흉노가 아닌 진시황제의 아들 호였던 것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만리장성. 진시황제의 최고 걸작품은 만리장성으로 이곳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밝혀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장성. 고려 덕종 2년에 평장사 유소에게 명하여 북쪽 변경의 관방을 창설하였는데 주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무 일천여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와 두께가 25처씩이며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평안도 의주의 고직에 만리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리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만년, 만산, 만주에 있었던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동네가 현 중국의 역사가 조작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의 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고용관. 만리장성에 있었던 관문 중 고용관을 예로 들어 살펴봅시다. 고용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의 창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한 관문이자 요새이다. 천하 제일운관이라고도 불리며 난공불락의 어음요새로 꼽혔다. 상기에서 고용관이 등장하는 우리의 식구를 인용합니다. 설장수의 고추 가문으로 조선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고용관민 예저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장마에 불고 한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무사들의 호위도 장애슬 치고 16천마도 성미에 다 맞았네. 만리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자욱 풀요차 시들 없구나. 고용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창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이자 요새이다. 그리고 고용관 및 예저 창평고을, 그리고 식구의 만리가 등장합니다. 이곳의 무대 제경인 한양장안의 금강산과 한라산 지역이 만주 지역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장성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양장안이 북경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된 역사와 지명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